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같은 시간 상사는 다른 채팅방에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뭔가 잘못된 건지 찾으면서요.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 불안이 쌓이는 동안 사실 한 가지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테스트 받고 있었던 거죠.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보고서 방향에 대한 질문을 팀장에게 보냈어요. 내용은 간결했고 마감은 사흘 뒤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2가지를 정리해서 보냈는데 메시지는 곧 읽혔죠. 당신은 잠깐 기다렸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업무 화면을 열면서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추는 순간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메신저 창을 확인했죠. 12시가 되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반찬을 집는 손 사이사이로 혹시 그 사이 답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메신저 창을 여는 것이었어요.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하면서 당신은 그 공백을 계속 의식했어요. 아직 안 봤나? 아니, 읽었는데 왜 안 오지? 그 질문이 머릿속 한켠에서 작은 소음처럼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당신은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팀 단체 채팅방에서 팀장이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질문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이모티콘까지 달린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심장 어딘가가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읽혔는데 저 사람은 즉시 답을 받는다. 화면을 응시하면서 당신은 그 차이의 의미를 더듬었어요. 친밀한 사이여서인가? 직급이 비슷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장 어딘가가 가볍게 조여드는 감각이 왔어요. 이 감각 낯설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표현이 딱딱했던 건 아닌지, 내용이 너무 길었던 건 아닌지, 타이밍이 나빴던 건 아닌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검토를 혼자 반복했습니다. 그 검토가 불안만 키운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이유 없는 불안보다 나쁜 이유가 있는 불안을 더 견디기 쉽다고 느낍니다. 적어도 원인이 있으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계속 자신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당신 안에 없었어요.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시선은 업무 화면과 메신저 창 사이를 오갔어요. 무언가를 작성하다가도 습관처럼 창을 열었습니다. 없었죠. 다시 업무 화면, 몇 분 뒤 또 열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창이 일종의 중력처럼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생산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창을 닫아두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답이 왔을 때 바로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이 이유도 없이 당신의 주의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당신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린다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직후 후회가 왔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인 건 아닐까.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전송되었죠. 잠시 후 팀장의 답장이 왔어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한 줄을 읽으며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이 왜 이렇게 씁쓸한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이 순간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재촉을 선택한 순간 관계의 구도가 정해졌어요. 기다리는 자와 응답을 결정하는 자. 이 두 역할은 말 한마디 없이 각인되었고 한 번 굳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권력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상사는 언제 답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죠. 이 단순한 격차 자체가 하나의 권력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불안해진 사람은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재촉하게 돼요. 재촉하는 순간 구도가 확정됩니다. 구하는 자와 주는 자. 이 교환 하나로 위계는 한 번 더 굳어지는 거죠. 그 과정 내내 당신의 손은 계속 메신저 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것이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회의실에서 면박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침묵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끼고 재촉을 선택하고 안도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는 그 과정 전체가 아무런 흔적 없이 진행돼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말하려 해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답이 늦었다고요? 다들 바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더 강력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당첨되는 기계는 금방 흥미를 잃게 만들지만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기계 앞에서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가장 강력한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오는 그 답장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는 패턴을 찾으려 하지만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창을 열고 싶지 않으신가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작동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다. 퇴근 버스 안에서 당신은 핸드폰을 꺼내 메신저 창을 다시 열었어요.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딘가 불공평하다는 감각만이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 그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당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재생했어요. 팀장이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시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었죠.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감각의 정체를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 2시, 당신은 핸드폰을 들어 메신저 창을 열었어요. 새 메시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이것이 지금 당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보낸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오전에 보낸 질문, 오후에 보낸 재촉 메시지, 그리고 돌아온 짧은 한 줄. 그 한 줄을 받았을 때 안도했다는 사실이 새벽에는 더 선명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 한 줄에 안도했을까? 내가 원한 건 정보였는데 왜 허락받은 것처럼 느껴졌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 3시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일찍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오기 전 조용한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난 한 달간의 메신저 기록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죠. 스크롤을 내리면서 당신은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팀장은 특정 사람들에게 빠르게 답했어요. 타 부서 관리자, 임원 비서실, 외부 거래처. 이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대부분 몇 분 이내에 반응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포함한 일부 팀원들의 메시지에는 수시간이, 때로는 하루 가까이 걸렸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패턴은 더 선명해졌어요. 빠른 답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혹은 팀장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느린 답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바쁨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감각이 왔어요. 분노인지 수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당신은 잠시 멍해졌어요. 한 달간 쌓아온 불안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 내 메시지가 문제인 게 아니었다.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 안에서 나는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치가 응답 속도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다. 분노가 올라오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다른 질문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왜 그는 그렇게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2000년 전 전국시대 한비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냉정하게 해보았어요. 그가 남긴 핵심 관찰 하나, 군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신하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정보를 독점하면 신하가 진짜 권력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정보의 흠을 통제하고 자신만이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든다고 했죠. 누가 무엇을 알고 누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팀장이 한비자를 읽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원리를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답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느리게 답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죠. 답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팀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팀장의 반응이 중요해지고 팀장의 침묵이 신경 쓰이고 팀장의 한마디에 안도하게 되죠. 당신이 그 창을 반복해서 열수록 팀장은 당신의 주의를 장악합니다. 당신의 불안이 그의 권력의 연료였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더 완벽하다. 당신은 화면에서 눈을 들어 텅 빈 사무실을 바라봤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어요.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 그 안도감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운 질문이 왔어요. 구조를 이해했다고 해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질문을 붙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1980년대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거나 배신할 수 있는 반복 게임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강한지를 겨루게 한 거예요. 수십 가지 정교한 알고리즘들이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전략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어요. 이름은 티포테, 원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협력한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한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보복이 아닙니다. 거울이에요.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이기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것. 그것이 게임의 구도 자체를 바꿉니다. 침묵으로 권력을 유지하던 상대가 자신의 침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메신저 기록을 다시 열었어요. 팀장이 빠르게 답할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팀장이 느리게 답할 때는요. 기다리다가 재촉했죠. 거울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팀장의 속도를 따라가거나 더 먼저 움직이거나 결국 구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관계의 구도를 만들어 왔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의 손이 조금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신도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티포텟이 강력한 이유는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운함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 그 냉정함이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감정이 섞이는 순간 거울은 일그러집니다. 분노한 채로 침묵하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감정의 표출이 되고 상대는 그것을 읽어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거울이 되는 것. 당신도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으면서 메신저 창을 열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열려던 손가락을 멈추고 먼저 오늘 할 일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그 다름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구조를 보게 된 사람과 아직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단순했어요. 팀장에게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두었어요. 하루 한 번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보내는 방식으로 바꿨죠.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티포텟의 첫 번째 실천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상대의 속도를 따라간다.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색했습니다. 질문을 모아두는 동안 불안이 왔어요. 빨리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답을 못 받으면 업무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 메모장에 적힌 질문들을 보면서 손이 여러 번 메신저 창을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멈췄어요. 그 불안 자체가 이미 구조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안을 없애려고 창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다시 구하는 자가 됩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멈추는 것. 그것이 이 변화의 핵심이었어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죠. 팀장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보고서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었어요. 당신은 읽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죠. 하던 작업을 마저 마치고 1시간 뒤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짧고 명확하게. 팀장의 답장은 20분 만에 왔습니다. 이전보다 빠른 속도였어요. 당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감각,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었어요.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팀장이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뒤바뀐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어요. 당신이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작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팀장 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타 부서 선배에게 커피를 제안하면서 괜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업계의 커뮤니티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냥 읽기만 했죠. 같은 직급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처음 몇 번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어요.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독점된 정보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그 정보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통로를 만드는 것이에요. 팀장에게만 의존하던 정보가 다른 경로로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의 흐름을 타부서 선배에게서 들었어요. 조직 안의 비공식적인 맥락을 동료들과의 점심에서 파악했습니다. 팀장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아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장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직 안 봤나? 왜 안 오지? 하는 생각이 여전히 찾아왔지만 전처럼 모든 주의를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가 넓어질수록 그 창 하나의 무게가 가벼워졌죠. 메신저 창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반격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를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티포텟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묶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울처럼 반영하되 감정을 싣지 않는다. 분노도 수치도 간절함도 없이 그저 균형을 유지한다. 그 냉정한 균형이 결국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넓혀간다. 한 사람의 침묵에 모든 주의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 어느 오후였어요. 팀장의 메시지가 일금 처리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신저 창을 반복해서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한 섹션을 마저 작성하고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타 부서 선배에게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 오후에 잠깐 얘기가 가능한지 물었죠. 그리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넓어 보였어요.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팀장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건 단 하나였어요. 당신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 게임을 끝내는 것은 반격이 아니다. 게임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 구조도 사라지지 않아요. 팀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 내일도 답장은 늦게 올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더 빠른 응답을 받는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내부가 달라져 있습니다. 위장이 조여들지 않아요. 손가락이 창을 향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여전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장악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오늘도 어딘가에서 메신저 창을 열고 또 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그 창 앞에서 느끼는 불안이 당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구조의 문제일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먼저 창을 닫을 수 있어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할 일을 향해. 그 한 번의 선택이 오늘의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